중학교 때는 그냥 계속 쩔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 홍명보 감독님이 이끄는 22세 이제 국가대표를 달게 돼. 이제는 축구하러 사서 신던 게 이제 다 스폰이 들어오고. 작심삼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우왕좌왕의 우왕 준이. 저왕 성보입니다. 오늘은 K리그를 14년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축구선수 신세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축구선수 신세계입니다. 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니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오늘 축구 팬분들이 진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전 또 같이 한다는 게 더 영광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한 번도 진짜 어디 가서 많이 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그 축구 일대기를 풀어본 적은 여기서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최초로 이제 기대해야겠다. 신세계님의 일대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코너에 전통이 있는데 일단 각자 왕을 하나씩 골라야 돼요. 네. 누나가 이제 우왕이고 제가 좌왕인데 그래서 우왕 저왕이었구나. 네. 운의 왕, 좌의 왕. 우리가 실제로 우왕좌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응. 아무래도 저는 생존 왕인 것 같습니다. 오, 생존왕. 네, 생존왕.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축구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중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엄청 늦은 거죠. 그 정도 차이면 사실 기본기 차이에서도 너무 많이 나고 그렇게 늦게 시작함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했고 그러면서 프로에서 14년 동안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특출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슨 개인기가 굉장히 특출나거나 슛을 굉장히 골을 잘 넣는다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14년 동안 살아남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생존에 특화된 선수지 않았나. 저희도 살아가는데 사실 생존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생존의 왕의 한번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도록 하죠. 저희가 채널 특성상 좀 반말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 보니까 90년생이더라고. 친구지. 친구잖아. 그래 우리 반말하자. 우리 성범은 00년생이야. 반말해도 되지? 그럼 유치원 때부터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 시절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유치원 때부터 얘기하는 건 사실 진짜 제가 축구 선수 하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처음 받는 질문이에요. 저는 좀 아니, 독보적이죠. 진짜 독보적이에요. 왜냐면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애를 키워야지 중학교 때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때 그 기본기 어렸을 때 기본기를 잘 다져야지 이게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니까 좀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사실 뭐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고 초등학교 때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이 굉장히 잦은 이사가 있었어요. 이사를 초등학교만 한 7번 8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어렸을 땐 있었는데 또 전라도 광주구나. 사실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신세계잖아요. 네. 신세계라는 이름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니 근데 이름도 굉장히 부모님께서 의도하시고 신세계로 가라 뭐 이런 의미에서 지으신 건가요? 아이코닉한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 좋지만 할아버지께서 신세계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신우주 세계 우주 이렇게 해서 지어주셨고 전학을 가면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이름이 신세계. 이름이 신세계라서 그냥 애들이 맨날 놀리니까 어렸을 때는. 그치. 그런 잦은 이사들 덕분인지 모르게 제가 생존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트레이닝이 된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축구를 초등학교 때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아예 안 했었어?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 학교 내에서 운동을 굉장히 1번으로 잘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학생. 약간 달리기 잘하고 달리기 제일 빨라. 뭐든 잘하는 애들 있었어. 이런 애들 있었어. 축구 제일 잘해. 신체적으로 뛰어났었구나. 신체적으로만. 뛰어난 건 1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 축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뭐 주위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점심시간에 스카우트가 오거든요. 어렸을 때 우와. 그랬어요. 아, 저 친구 잘하니까. 점심시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점심때가 무조건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축구 근처에 있는 축구부 감독들이 그 애들 보러 오는구나. 애들 보러 와요. 와. 그래서 제가 스카웃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축구 선수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저희 집안이 그 당시에 너무 넉넉지 않았어요. 근데 축구를 하면은 막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2년 월드컵 알죠.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난 무조건 축구해야겠다. 아, 그때 빠졌구나. 무조건. 결심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조르고 졸라서 부모님이 결국 중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돼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 축구부,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의 축구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편화예요. 근데 요즘은 클럽 축구, 어떤 클럽을 창단해서 그 안에서 선수를 키우는 클럽 구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이제 학교 축구부,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학교 축구부는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치 감독들이 아이들을 때린다던가 강압적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게 굉장히 문제시 되던 때였고 부모님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 축구부는 절대 못 가 이거였는데 그래서 알아본 게 그 당시에 이제 막 외국에서 코치들이 막 날아와서 하는 축구 클럽이 있었어요. 엄청 크게 하는 수원에서. 네, 그 시대에 있었어요. 약간 좀 세련된 곳이네. 세련되고 굉장히 회비가 비싼. 그러니까 딱 들어도 비쌀 것 같아. 그렇네. 굉장히 회비가 비싼. 근데 부모님은 죽어도 학교 축구에 가면은 안 돼. 넌 그냥 맞을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커서 아들 두들겨 맞으실까 아들 두들겨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클럽 축구로 이제 수원에 있는 축구 클럽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자마자 거의 축구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중학교 때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본기를 다 다져서 올라온 친구들이었고 저는 정말 꼴등이었죠. 꼴등으로 시작했죠. 꼴등으로. 제일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기본기 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볼을 계속 살리는. 그것도 제일 못해. 뭐 경기도 못 뛰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말 그대로 쩌리.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생존 왕의 첫 번째 생존. 첫 번째 위기가 왔네. 중학교 때는 그냥 계속 쩔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광주 북성중이라는 데가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축구한다? 그럼 북성중에서 축구해야 돼. 거기가 최고 제일 잘하는 데야. 북성중학교에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쩔이라고 했잖아요. 네. 되겠어요? 어떻게 안 됐죠. 안 됐어요? 경력이 짧으니까. 경력이 짧기도 하고 너무 이제 실력 미달이라서 테스트를 탈락합니다. 탈락하면서 광주 상일중학교 지금은 해체됐어요.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요. 울면서 울었구나. 아빠랑 부둥켜 안고 울면서 광주 상일중학교로 가요. 근데 오히려 전 그게 전화위복이었다. 와. 그 나이 때는 경기를 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기를 뛰면서 계속 레벨업을 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된다. 경험을 계속 쌓아야죠. 근데 실력 미달인데 그 북성중 광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데 제가 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울면서 온 상일중학교에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있었고 거기는 쩌리들만 모여 있으니까 강제로 경기를 뛰게 되잖아요. 강제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난 너무 좋아. 근데 중학교 3학년 말미에 갑자기 중학교 이제 감독님께서 전화 오셔요. 아버지께. 서울 경신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울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서울 광주 근데 너무 먼데? 너무 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신고등학교가 가장 첫 번째 고등학교예요. 축구부. 대한민국에서. 와, 그럼 역사가 굉장히 긴. 장난이다. 그래서 뭐 나온 선수들은 뭐 차범근 감독님 지금 예전에 차범 감독님 그리고 고 유상철 감독님 이렇게 굉장히 레전드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학교였고 오래된 학교였고. 아니 그럼 다 같이 가족이 짐 싸서 서울로 가나요? 축구부 이제 시스템 자체가 합숙소예요. 다 중학교도 합숙소. 다행히. 제가 광주에 있어도 합숙소에서 지내야 돼요. 어차피 부모님이랑 같이 못 지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숙소 서울 경신고등학교에 있는 합숙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랑 뛰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 당시에 학교 축구부들이 다 대세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반말로. 맞네. 그러네. 맞네. 까먹었다. 그때는 어떻게 쩌리 탈출을 하는 건가? 그때부터 살짝 이제 그 기량이 올라와? 여기서 왠지 근데 막 어려운 말 쓰고 싶어. 해줘. 낭중지추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 사가서 낭중지추. 주머니에 날카로운 송곳. 네, 그게 조금씩 이제 삐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3학년 경기를 조금씩 뛰기 시작해요. 1학년 때 3학년 경기를? 와, 재능이 있었다. 재능이 있었나?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운동장에서 굉장히 지는 걸 싫어해서 굉장히 꼬라지도 많이 부리고 그냥 지는 걸 일단 너무 싫어했어. 지면은 그냥 공 차고 난리나 그냥 나는. 진짜 애들 싫어했겠다. 옆에. 애들이 개 싫어하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나는 운동장 밖에서는 또 다 나이스하고. 다 나이스. 융화. 그게 프로 마인드 아니겠어요? 프로 마인드지. 완전 프로네.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레벨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고학년 경기를 뛰는 순간 레벨업이 확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프로 선수가 되는 거는 몇 살쯤 결정이 돼? 그막 그게- 이런 지명 드리프트 같은 게 있나? 야구 선수처럼? 있지. 나 때는 드리프트였지. 근데 지금은 드리프트가 없어졌고 나 때랑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달라. 아, 달라. 라떼랑 현재는 굉장히 달라. 라떼는 대학교까지 가야 돼. 일단 아, 대학을 그래? 들어가고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 돼. 어. 그러니까 현재는 대학교가 가면 굉장히 뒤처지는 선수. 쟤는 아예 갈 힘이 어렸을 없어서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가는구나. 약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에 이제 굉장히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대학 축구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 요즘 트렌드가 축구 트렌드가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해. 지금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결정이 나야 돼. 대학을 갈지 프로를 되게 갈지. 빠르다. 되게 빨라.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민혁 선수라고 지금은 프리미어리그에 가 있는 양민혁 벌써 선수. 몇 살인데? 19살. 고3이 대단하다. 강원 FC에 입단해서 1년 빵 터져서 바로 프리미어리그.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죠. 라떼는. 그래서 어디로 갔어 대학교를? 대학교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 와우, 조선의 대학교로 갖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가 과는? 과는? 과는 스포츠 과학과였던 것 같아요. 자퇴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체육교육과나 스포츠과학과 이런 데 많이. 스포츠 과학과를 갔고 저는 그 성균관대 하면은 정말 노이로제가 왜? 부들부들 떨려. 왜? 그럼 뭐 대학교 가면은 뭐 여러 로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미팅도 한 번씩 하고. 그치. 뭐 재밌게 과 생활하면서 축구도 하고. 축제도 뭐 이런 다니고. 그런 거 즐겨야 되는데 대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맞은 기억밖에 없어. 누가 선배한테? 그 선배들? 선배나 코치나 감독이나 이건 꼭 내보내 주세요. 상관없어. 들어 그냥. 그래서 선배나 뭐 감독이나 코치나 정말 돌아가면서 다 맞았어. 아니 입학하는 동시에 맞는 거야? 뭐 그 성균관대만의 또 뭐 문화가 있어? 문화가 있어. 뭐 똥군이가 킹고라고 그냥 일주일 내내 머리 박고 목소리 지르고 뭐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그런 문화를 떠나서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 뒤에는 굉장한 구타. 근데 왜 성균관대를 갔어? 선택지가 있어. 맞네. 왜 성균관대를 가는지 얘기해야 되네. 맞네.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일단 고등학교 때 회비를 계속 내고 축구를 했거든. 부모님께서 그게 부담이라는 건 나도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안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린 건 축구할 때 장학금 이제 대학교 올라갈 때 장학금 받는 학교 아니면 축구 그만두겠다. 그 학교에서 스카웃이 없으면 축구는 그냥 바로 때려치겠다.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지. 고등학교 감독님께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널 원한다. 그 학교 특성상 신입생이 올 장학생이야. 그냥 4학년까지 다 장학생이야. 좋다. 장학생 딱 학년에 한 8명만 받아.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스카웃이 왔고 장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로 성균관. 효도하려고 갔는데 그 뒤에는 사실 구타가 기다리고 있어. 굉장한 구타가 기다렸고 그리고 합숙 생활을 했는데 방 구조도 말도 안 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한 방에 써야 돼. 그게 최악 아니야? 군대보다 더 싫어. 그럼 1학년이 모든 걸 해야 돼. 빨래, 청소. 일부러 그렇게 하나 일부러 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신여 그러니까, 붙이듯이 하나 보다. 신입생 너무 불쌍해. 최악의 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1학년은 고생해라는 게 거의 모토였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똑같은 새끼들만 있는 거야. 근데 왜 자퇴했는지 이해가 간다 이제. 계속 심리라는 게. 이 괴롭힘이 내림이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럼 들어올 때. 세계도 내리했어? 난 절대 안 했지. 난 전 그거를 굉장히 극혐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안 했다는 뜻이야. 뭐 학폭을 했거나 하면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 혹시 선배를 막 축구 공인 줄 알고 발로 찼어? 그건 아니고 내가 때리진 않아. 평화주의자. 자, 근데 꿈에서 이렇게 찼어. 성격이 더럽게 생겨도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평화주의자고. 1학년 때 이제 동기 중에 동기가 적으니까 굉장히 끈끈하거든. 맨날 같이 맞으니까. 동기 중에 한 명이 시합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왔어. 그 담당인데. 그래서 이제 시합에 조금의 지장이 생긴 거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학교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집합해서 1학년 다 모여.
그래서 4학년 형이 때리기 시작해 걔를. 근데 이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개 패듯이? 패듯이 패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영화에서 것처럼? 보듯이. 나 거기에 너무 쇼크를 받은 거야. 너무 선을 넘게 때렸구나. 일단 그 맞은 친구는 갈비뼈가 나갔어. 어머. 진짜 못 참겠어.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나고 이제 1학년을 내가 모아. 야 도망가자. 오.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도망가자. 응. 오케이. 1학년 다 동기들이 오케이 했어.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려. 형들 다 잘 때까지. 결국 디데이야. 도망을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쉴 때마다 친구들이랑 일용직을 했었어요. 한 번씩 진짜로? 노가다를 뗐었어. 근데 용돈 딱 벌어서 친구들이랑 쓰면 또 그 당시 뭐 재밌으니까. 한 번 진짜 새벽에 나가서 일용직 하면 한 5, 6만 원 줄 때였거든. 아. 근데 그걸 한 이유도 그때 고등학교 당시 동기들이 회비를 못 내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의 용돈을 같이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마음이 너무 이건 착해. 굉장히 미담이고 꼭 내보내주세요. 어. 그 종로에 모텔 잡아놓고 우리 일용직 하면서 좀 버텨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끌고 갑니다. 아 이거 끌고 가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감독이 주동자가 누군지 찾았거든. 대학 감독이. 주동자 누구냐. 혹시 지금도 모르세요? 아니죠? 지금은 아실 거야. 아. 주동자 누구냐. 근데 뭐 지금 알아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근데 끌고 시간 가. 많이 지났으니까. 끌고 가. 지금 뭐 다시 와서 잡아가서 팰 거 아니잖아. 그 당시 갈비뼈 부러진 친구가 스포츠 기자한테 이제 폭로? 폭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모텔을 갔는데 스포츠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스포츠 기자가 이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체를 시키자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잘 일단락 됐어. 우린 다시 돌아가게 됐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쉽지 않네. 하루 만에 돌아갔어. 아니 근데- 부부 싸움도 하루면 덜 풀릴 시즌인데. 완전 덜프리지. 그래서 소름 돋는 게 우리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고 했잖아. 도망가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성균관대는 핸드폰을 저녁 9시에 걷었단 말이야. 그 핸드폰은 주장 방에 있어. 4학년 주장 방에 항상 대기를 타고 있어. 그래서 새벽에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갔는데 그 갈비뼈를 부러뜨린 그 가해자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주장이 아닌데 우리가 도망갈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와. 그 학교는 매년 느낌 폭력이 왔다. 일어나니까 매년 1학년이 도망가는 학교였거든. 아 그런 일들이 또 빈번히 있었구나. 빈번했거든. 그래서 그 선배가 너네 나 안 볼 자신 있냐? 안 보겠다. 나가겠다. 근데 하루 만에 봤잖아. 어떻게 하루 만에 됐어? 봤어. 어떻게? 서로 머쓱하게. 그냥 머쓱하게 지냈어. 그런데 웃긴 게 그런 상황에서 대회를 나갔는데 말도 안 되게 성균관대가 또 우승을 해버린 거야. 팀워크가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오면 안 돼 또. 말도 안 되게 분위기가 개판인데 우승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 그냥 뭐 그냥 화기애애하게 잘 끝난 거야. 잘 유야무야 됐네. 술 먹고 그러고 다 함께 우승을 이뤄내고 어.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화합을 했다. 그렇죠. 화합을 했고 우승을 했을 때 음. 당시 내가 1학년인 나 혼자만 경기를 뛰었었고 굉장히 좋은 그때 당시에 평가를 받아서 1학년 때 프로에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렸어. 1학년 때? 1학년 일찍 왔다. 일찍 왔지.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붙거든. 이제 프로를 가겠다 감독한테 말씀드린 거지. 근데 감독이 절대 안 된다. 왜? 보내줄 수 없다. 2학년 때 보내주겠다. 뺑이 치고 가라 이거지. 너무하다. 시간이 금인데. 너 장학생으로 왔고 우리가 너 4학년 동안 쓰려고 장학생으로 데리고 왔는데 1학년 때 나가? 말도 안 된다. 그 대신 2학년 때 기회가 되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프로랑 대학생 축구랑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 너무 다르지. 그냥 차원이 다르지. 너무 달라. 그냥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다르지. 어쨌든 간에 학교들끼리의 이거랑 전국적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 스케일이 여기 돈 받고 달라지니까. 뛰니까 진짜 프로인 거지. 여기 돈 받고 그렇지. 뛰니까 그런 거지. 아마추어인 거고. 맞아. 음. 정확해. 결국 2학년을 또 보내게 돼. 2학년을 이제 경기를 다 뛰면서 그리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당시 홍명보 감독님이 이끄는 22세 이제 국가대표를 달게 돼.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그 쩌리가 와 국대가 그냥 된 거야? 국가대표가 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인 국가대표 A 대표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 밑에 있지. 23세 미만 이하 23세 이하 국가대표가 있어.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당시. 그 당시 대박. 홍명보 감독님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잖아. 응.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대학 선수들이랑 프로 선수를 모아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 응. 이제 거기에 발탁이 된 거지 처음으로. 와. 거기서 또 한 번 확 이제 레벨업이 이제는 축구화로 사서 신던 게 이제 다 스폰이 들어오고 에이전트가 생겼고 와. 그런 거를 한 여러 번 이제 선발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 2학년이 이제 계속 경기를 뛰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 이제 무조건 프로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인생이 이제 쉽게 풀리는 게 없어. 그 감독님에게 프로를 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균관대가
4학년까지 버텨서 나온 사람이 프로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팩트야. 그럼 이건 뭐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중간에 나와야 되는 거지. 중간에 나온 선수도 없는 거야. 뭐야? 그 긴 역사 속에. 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자퇴하겠다. 자퇴하고 프로 가겠다. 처음으로 그런 거야? 거의 와. 처음이었지. 그 자퇴라는 선택지는 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감독님의 동의는 왜 구해야 돼? 날 보내주세요라는 요청 왜 해야 돼? 그냥 자퇴하겠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어쨌든 거기 최소한의 소속인 도리야. 거잖아. 최소한의 도리고 축구인들의 최소한의 도리고 감독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스무스하게 가길 원했던 거지. 근데 감독이 안 된다. 근데 1학년 때 보내준다 했었잖아. 약속했잖아. 근데도 안 된다. 구두약 애초에 보내줄 생각이 없었구만. 애초에 보낼 생각 없었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때는 못 참게 된 거지. 그치.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그럼 자퇴하자. 자퇴는 막을 수가 없잖아. 감독. 그치. 학교에 자퇴하는 어떡해. 거지. 그래서 근데 감독이 그것도 막으려고 했어. 학교에서 얘 자퇴 받아주지 말라고. 그게 그 말이 돼? 정도까지 했어. 근데 이제 와, 이제 말이 안 되는 고구마처럼 답답하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 자퇴를 했지. 근데 그러면서 감독이 나랑 독대를 하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부모님 대학교 어디 나왔어? 그게 무슨 망언이야? 그러니까 그 뜻은 너가 감히 성균관대학교를 자퇴하려고 해? 이 뜻이야. 난 그렇게 딱 받아들였어. 그래서 진짜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진짜 짜치는 어른이다. 짜치는 어른. 다시는 여기서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고 이제 드래프트 아까 말했던 드래프트 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드래프트 제도는 프로 팀들이 딱 뭐 12개 있으면은 순서대로 한 명씩 뽑는 거야. 맞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한 명씩 뽑는 제도야. 지금은 없어졌어. 드래프트 제도에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 내가 2순위로 수원 삼성에 이제 입단하게 돼. 오. 그때 좋은 팀 아닙니까? 그때 수원 삼성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팀이었고. 그러니까 뒤에 삼성이 붙잖아. 와. 그때 반도체 호황이 있던 와, 시절이었어. 그 대박이다. 그때 삼성은 지금 삼성은 2부에 떨어져 있거든. 아 그래? 지금은 좀 돈을 갔어? 많이 안 써. 근데 그때 삼성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국가대표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팀 중에 하나였어. 왜냐 돈을 많이 쓰니까. 프로는 다 돈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원 삼성에 입학하게 돼. 난 사실 근데 수원 삼성에 가기 싫었어. 왜? 쩌리가 되기 싫으니까. 난 경기를 뛰고 싶었어. 약간 경신 거기도 용의 꼬리보다는 그거랑 뱀의 머리가 되고 비슷하구만. 싶은. 뱀의 머리에서 난 튀고 싶었지. 거기는 정말 용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국가대표가 다 있다고. 화려하다 보는데. 화려해. 그때 그래서- 당시 팀에 누구 있었어? 우리가 알만한. 그때 당시에는 뭐 염기훈 선수, 뭐 오범석 선수, 다 월드컵 나갔던 선수. 와. TV로만 보던 선배들만 오.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수원 삼성이라는 팀의 그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1번이야. 지금도 뭐 운동장이며 뭐 클럽하우스며 말도 안 되게 최고로 좋은 곳이고.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성균관대에서 이적동의서를 안 보내주네. 어떡해. 내가 아까 낮에 고구마를 먹고 왔는데 괜히 먹고 왔나 봐. 지금 자퇴를 했는데 이적동의서를 안 보내서 내가 지금 수원 삼성에 선수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시즌이 어떡해. 시작했는데. 왜 사람 피를 이렇게 말려?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수원 삼성 숙소에서 이제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스포츠 뉴스에. 아빠가 갑자기? 스포츠 뉴스에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진짜 모르는 일이야? 나도 9시 뉴스에 안 나와봤는데요. 아빠가 나와? 나도 안 나와봤는데 아빠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인터뷰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수원 삼성에 입학했는데 부조리를 입단 동의서 이적 동의서를 안 떼어준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지. 9시 스포츠 뉴스에.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바로 전화했죠. 뭐 하는 거야? 동네 전국적으로 알리고. 화끈하시긴 한데. 그래서 아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면서 성균관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너가 2학년 동안 장학금 받은 거 2천만 원 아니 뭐 내뱉어라.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선수들이 결국 뛰어야 할 곳은 프로 무대야. 그럼. 그게 1번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난 그게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 감독님 왜 그럴까? 팀에서 성적이 중요 뭐 했겠지. 아무튼 신세계님을 되게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사랑이었다 이거 내가. 아무튼 이해가 애증의 안 관계. 되지만 미저리 같은 느낌으로 놔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 2천만 원을 주고 이제 결국 이적 동의서를 받고 정식 입단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14년의 K리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14년이 시작되지. 근데 1년 차 때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지. 거기는 사실 신인들의 무덤이야. 수원 삼성은. 무대가 아니라 무덤이구나. 왜냐면 신인들이 뛸 수 없는 잔디도 못 밟아. 못 그 밟아? 경기장에. 못 밟는 1년 있다 나간 선수들이 그렇게 많아.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그 당시 감독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신인들 최초로 제가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거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 그때 당시 입단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형이 진짜 잘해줘야 돼. 그래야 그 후배들 한번 쳐다봐 주실 것 같아. 아. 이렇게 된 거지. 프로는 뭐 구타도 없고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치. 모인 장소고 그 뒤로 좀 경기를 신인인데 신인들의 무덤에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팀을 몇 번 이적을 한 거야? 근데 수원 삼성에서 거의 8년 정도 있었고 오래 오래 했었네. 있었다. 14년 중에. 그 무덤에서. 와. 그 야 무덤에서. 진짜 생존왕 인정. 그 당시에 와. 이제 수원 삼성에서 5년 버티면 다 독사라고 했거든. 그냥 독사 중에 독사였고 약간 좀 독사 같기도 해 지금 보니까 살짝. 거기서 수원 삼성이란 팀에서 굉장히 잘 생존했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도 이제 저희는 상주 상무라고 그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1년 더 뛰고 이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강원 FC. 여기도 들어갔다. 근데 강릉이 너무 좋아.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그때는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죠. 아 그러고 나서 첫째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하고 강원 FC로 이적합니다. 그래서 강원 FC에서 2년 동안 프로 생활하고 이제 또 수원 FC로 오게 됩니다. 수원 삼성이 아닌. 그때 당시 나이가 뭐 32 막 이랬으니까 32이면 1년 이제 하루살이 느낌으로 연맹. 연맹하는 느낌으로 1년 버티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버텼고 이제 마지막 팀이 서울 이랜드 FC라고 그 팀은 2부 팀이야. 일단 내 목표는 37가지 선수 해보자라는 거였어. 내가 34살 때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지. 와, 이랜드에서. 37이면 말이 안 되는 거네. 말이 안 되는 거지. 형도 오래 한 편인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오래 한 편이지. 근데 혹시 나중에 뭐 코치나 감독 생각도 있다라고 하면 이 2부 경험해본 것도 되게 소중한 그게 되지 않을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맞아. 그런 생각으로 2부를 간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날 찾아주는 팀이 별로 없었어. 근데 사실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운도 따라줘야 되고 감독도 잘 만나야 되고 1년을 계약했는데 내가 시즌 중간에 나왔어. 은퇴를 뛰다가, 결심한 거야? 은퇴를. 왜?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이유가 많았겠지. 이유가 굉장히 많아. 일단은 2부에 가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왔었고 이제 전반기 때 부상이 조금 있었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불만을.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나 항상 긍정적인 스타일이거든. 어딜 가나. 이렇게 불만 가지면은 내가 후배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못 줄 거고 이 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한 게 불만을 선택할 거냐 불안을 선택할 거냐. 이게 도중에 나가면은 사실 돈도 다 못 받아. 1년 계약한 거 내가 선택한 거니까. 싹 다 못 받아? 싹 다 못 받고 일부분만 받아. 아주 조금만. 그래서 그러면 사실 난 그때 당시 애가 둘인데 처자식이 있는데 다리 후덜거리잖아. 월급이 14년 동안 월급을 받아오던 사람인데 연봉을 이제 그게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했지만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내가 이 환경을 못 버티겠더라고.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 너무 불행했어. 그래서 막상 나와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했어. 더 불안해. 시장에 나오니까 더 힘들지. 내가 생각한 대로 굉장히 불안했고 불안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했다. 더 불안했어.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했고. 아니 은퇴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가 또 시작되지 않았나. 그쵸. 은퇴를 하면서 또 말도 안 되게 슈팅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딱 맞게 거기서 또 돈을 받고 이제 출연료를 받고 선수로서 이제 또 뛰게 됐고 너무 행복한 일이네. 말도 안 되게 행복하지. 근데 거기는 더 행복한 게 14년 동안 프로 선수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상품화야. 우리는 1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1년 너는 잘했어 못했어로 연봉이 나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이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거를 나도 겪어왔고 근데 슈팅스타에서의 축구는 너무 행복 축구인 거지. 약간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정확해. 질겜. 이 질겜으로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데 돈을 줘. 돈을 줘. 인기도 얻어. 돈까지 줘. 인기도 얻어. TV에 나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된 거를 하게 오히려 되면서.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다 생각이 그렇게 드네. 얘기해. 너는 은퇴해서 더 방송이 더 체질에 맞고 너무 재밌었고 지금 행복해 보인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슈팅스타를 하면서도 또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질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수 생활 연장선이네. 그런 좋은 일들이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좋아.
그리고 또 SNS 컨텐츠도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화제가 되던데 영상들이. 선수 때는 응. 이렇게 못해. 못하지. 아 당연하지. 못하지. 그치. 구단 눈치 봐, 감독 눈치 봐, 동료들 눈치 봐, 팬들 눈치 봐. 봐. 성적이 안 좋으면 욕 디립다 먹어. 우리는 그래 축구는 하지 왜 컨텐츠 어. 찍고 있냐 이러잖아. 말도 안 되지. 응. 그때는 완전 조금씩 그냥 아. 눈치 보면서. 그게 약간 스물스물 스물스물 있었지. 있었구나. 누르지 못하고 삐져나온 그 마음을 조금씩 표출하고. 조금씩 튀어나오긴 했는데 완전히 누르면서 살았지. 억누르고. 은퇴하니까 누굴 눈치 봐. 다 표출하는 거지. 근데 아직 하고 싶은 걸 덜 했지만 아직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기대하겠습니다. 남아있어. 그래서 정말 웃기지만 응. 프로를 14년 동안 생활했는데 은퇴 후를 더 많이 알아봐요. 근데 나도 신세계라는 선수를 진짜로. 은퇴 후를. SNS에서 처음 알게 되고 이제 어. 남편 때문에도 알게 됐지만은 이제 컨텐츠로 더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 아 진짜 이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가가지고 축구 선수분이 왔으니까는 또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운동을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아카데미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축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홍보하셔도 돼요. 네, 축구 아카데미는 네, 오픈하시니까 이름은 이제 해도 정했나요? 돼요. 네, 이름은 이제 레전드 아카데미라고. 레전드 신세계 아카데미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 뉴월드 어때? 이름을 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아 그치 네, 그치. 이름 레전드 입소문이 아카데미. 타야지. 레전드 아카데미 좋아. 왜냐면 신세계 아카데미 하면 신세계 백화점을 사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신세계 있어. 백화점 옆이야. 바로 다음 옆이야. 보면. 아 재밌네. 일단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아들 키우잖아. 아들 응. 둘이 있잖아요. 또 둘째가 그냥 축구해야 돼. 굉장히 지금 재능을 보이고 있고 축구 환장해요. 이제 제 아카데미에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1번. 그럼 그런 의문이 들어. 그 형이 축구 시작했을 때 집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형이 그 상황에 돌아가서 만약 부모님 입장이 된다면 운동 계속 시켰을 것 같아? 난 안 시켰지. 왜? 중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늦었다 이미.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모가 나한테 와서 우리 아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축구 시작해도 될 거야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야. 근데 실력이 진짜 너무나 얜 타고났어. 전문적으로 안 배우면 그럴 수가 없어. 없어? 없어. 말도 그런 안 게 돼. 있구나.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알려줘. 우리 시청자들한테 축구를 어떤 애들한테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몇 살 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조금 한 6살 정도부터는 조금 취미 위주로 축구 교실을 보낸다던가 시켜보고. 시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이제 관심도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운동 신경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보통 결정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 4학년 때 진짜 엘리트 축구로 갈 거냐 그냥 취미로만 할 거냐 이렇게 나뉘어. 나는 7세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얘가 축구를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성격이야. 얘가 지기 싫어하나 승부욕이 있나 여기에 얘가 몰입을 하나 뭐 나는 그거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내 둘째가 지금 지면은 잠을 못 자. 끝까지 이기고 가야 돼.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나도 빨려 들어가는 진짜. 정도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본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 어땠어? 일단 걱정돼. 이게 어떻게 나올까? 진짜 처음으로 내 이 속 얘기 그리고 내 다 하는 축구 거니까. 일대기를 처음 해봐. 와이프한테 했나? 아니시면 방송으로 좀 봐주세요. 이 방송은 제가 와이프한테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속이 시원해. 이야. 속이 시원해. 응어리들이 좀 풀린 느낌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emergency 한번 갈까요? 셋이야? 이모저씨야? emergency. Put on that dress inside my